자, 여러분들은 이제 롤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롤러 구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릴 거거든요. 자, 이 롤러라고 하는 것은 전압기계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땅 다지거나 압력을 가해서 땅을 단단하게 하거나 또 평탄하게 해주기 위해서 쓰는 장비. 그래서 롤러는 전압기계, 그래서 도로, 비행장 활주로 이런 데서 마지막 작업으로 하는 것이 바로 롤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롤러 자체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젊은 친구보다는, 아니면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연세가 지긋한 50대 이상이 취업이 가장 빠르게 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일당 또한 비쌉니다. 일당이 지금 요 근래 와서 20만 원 이상이 되죠. 하루만 나가서 일해줘도. 그래서 이 롤러는 여러분들이 롤러 운전기능사 시험을 보시게 되면 롤러, 이건 전압기계, 땅 다짐기구, 땅 아스팔트 다짐용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이어 자체가 달려있는 건 타이어 롤러, 그 다음에 쇳덩어리의 바퀴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마가담 롤러,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시키게 돼요. 근데 이 롤러 면허증을 가지면 롤러 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 것은, 운전 가능한 포장용 중기는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포장용 건설기계, 그 다음에 토목장비에 속해 있던 모터그레이더와 그레이더, 그 다음에 스크레이퍼라는 게 있어요. 이 장비까지 해서 총 7종류의 건설기계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운전 가능하다. 포장용 건설기계는 이제 아스팔트 피니셔, 콘크리트 피니셔, 다음에 롤러,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즉 포장에, 도로 포장할 때 사용되는 기구들은 전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롤러의 범위 자체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자, 조정석과 전압장치를 가진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 그 자주식이라는 게 자기가 만들어낸 힘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피견인식 진동식일 것. 피견인식 진동식일 것. 진동을 일으켜서 땅을 다질 수 있는 구조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다음에 규격 표시는 중량으로 표시하고, 중량은 자체 중량과 밸러스트 저항. 그래서 밸러스트라는 건 부가, 하중 그랬는데, 자체 중량은 엔진부터 차틀의 전체 무게를 자체 중량이라고 그러죠. 이걸 자체 중량을 자중이라고 그래요. 자중. 자체 중량이라는 거죠. 장비 전체의 무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체 무게고. 그다음 밸러스트 저항, 그러죠. 밸러스트 저항 또는 부가 하중이라는 거예요. 이 부가 하중은 물탱크에 물량을 채우든가, 아니면은 롤 속에 들어있는 곳에 폐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무게 자체를 더 증가시켜주기 위한 하중을 뜻합니다. 이걸 부가하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 부가하중은 자체 중량으로 전압 능력이 떨어진다. 즉 땅 다지는 힘이 약할 때 하중을 실어서 전압 능력을 높이는 것으로서 부가하중은 철을 집어넣든가 물을 집어넣든가 모래, 이런 것들을 쓰게 되는데, 대부분 이제 폐유를 많이 넣죠. 왜? 물을 넣게 되면은 물 자체가 어떻게, 내부에 철판 같은 거라든가 이게 금속을 부식시키기 때문에 그걸 줄이기 위해서 철이나 모래, 이러한 것,
그 다음에 이제 폐유 등을 써서 부가하중으로서 쓰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규격 표시에서 8-12톤이다. 이렇게 되면은 앞에 있는 것은 자중입니다. 자체 중량이고, 자체 중량에 12라고 하는 것은 부가 하중을 포함한 거예요. 포함시킨 거. 포함하기 때문에 4톤 정도의 부가 하중을 더 실을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더해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표시가 돼요. 자, 그래서 바퀴에 하중을 추가한 것을 부가하중이라고 하고 자중에 2배 이상 추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롤러의 종류에서 보시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은 다짐 방식에서 전압 형식이 있고 그냥 압력만 평탄하게 일정한 압력만 가해주는 전압 형식이죠. 자체 중량을 이용한 방식으로서 텐덤 롤러, 그 다음에 타이어 롤러, 메가담 롤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 텐덤 그러면 2개의 롤을 가지고 2개 이상의 롤을 가진 거죠. 2개의 롤을 앞바퀴, 뒷바퀴가 설치되어 있는 롤러가 있고 아스팔트 이렇게 다질 때 쓰는 타이어 롤러가 있어요. 그러니까 텐덤 롤러나 또는 마카담 롤러 같은 것들은 초기에 작업할 때 쓰죠. 자갈이라든가 흙 자체를 다질 때 쓰는 게 되겠고 아스팔트를 입힌 다음에 위에 다져주는 것은 타이어 롤러를 쓰게 돼요. 다음 진동 형식에 따라서 진동을 이용하는 형식으로서 진동 롤러가 있고 진동 분사량 컴팩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롤러 자체에 진동을 시킬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게 되면은 이게 평형축 원심줄을 갖다 달아놓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원심줄을 달아서 진동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있고 컴팩트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각들로서 수동으로서 이렇게 사람이 끌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진동 롤러로서 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컴팩트라고 그래요. 다음에 충격력을 이용해서 땅을 다질 수 있는 것은 레머가 있고 템퍼가 있습니다. 레머와 템퍼가 있다. 템퍼는 롤러에 뿔이 달려있는 거예요. 이렇게 돌기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러면 롤러 종류를 보면 먼저 텐덤 롤러인데 롤러 2개 앞뒤에 각각 하나씩의 쇳바퀴가 있는 거예요. 동그란 쇳통이 앞쪽에 하나 뒤쪽에 하나 있는 것을 텐덤이라고 그럽니다. 텐덤 롤러. 일렬로 배치하는 형식으로서 2륜식과 3륜식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쇳바퀴 2개가 앞뒤로 설치되어 있대 얘가 2줄로 되어 있는 게 있고 3줄로 되어 있는 게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조향 자체는 앞바퀴에 의해서 조향이 이루어지고 동력 전달은 뒷바퀴에 의해서 구동이 됩니다. 이 용도로서는 포장의 완성 다짐이나 아스팔트 마지막 다짐에 효과적이고 자갈이나 쇠석, 골재 등에 다져서는 왜? 쇳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쉽게 어떻게 변형을 일으킬 수 있어서 다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3륜 텐덤 롤러의 다짐 방법은 자유 다짐이 있고 반 고정 다짐이 있고 전 고정 다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 다짐은 2개의 바퀴는 노면의 상태에 따라서 자유롭게 양 높낮이가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자유 다짐이고 반 고정은 뒷바퀴는 중간 바퀴와 구동 바퀴보다 접선보다 아래로 내려가는 일이 없다 이랬죠. 그러니까 지면보다 더 내려가지 않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땅 다지는 표준 위치보다 더 내려가서 밑에 있는 땅은 다지지 않고 안 다져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음에 전 고정 다짐은 모든 바퀴가 항상 같은 평면상에서만 땅을 다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륜 텐덤 롤러의 다짐 방식은 자유, 반고정, 전고정 다짐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다짐법이죠. 3가지 종류하고 그 다음에 다짐 방법에 따라서 중량 분포에 전압을 달라지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서 보면은 선압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선압이 나오는데
다짐 능력을 비교하는 기준에 대고 바퀴가 접지 중량을 그 바퀴의 너비로 나눈 값의 단위로서 표시가 됩니다. 선압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선압이 뭔가 이제 바퀴가 눌러주는 압력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마가담 롤러는 일반적으로 앞바퀴는 하나, 뒷바퀴는 두 개가 설치되죠. 이렇게 분리돼서 앞바퀴 하나 긴 게 하나 있고 뒤에 바퀴는 반이 나눠져서 두 개가 설치된 것을 마가담이라고 그러고, 다음에 보통 6에서 12톤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앞바퀴 조향이고 뒷바퀴 구동식이고 기초 다짐을 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아스팔트의 마지막 다짐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자갈, 모래 및 흙 등으로 다지는데 효과적이다 그랬죠. 자동장치가 사용되며 작업의 직진성을 위해서 자동 제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자동 장치가 있기 때문에 한쪽이 미끄러지면 진행이 안 된다. 따라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쪽 바퀴가 들려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동 제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설치되어 있다 없다만 하시면 돼요. 텐덤은 이 자동 장치가 없기 때문에 제한 장치가 없습니다만은 마가담 자체는 뒷바퀴가 두 개이기 때문에 좌측에 하나 우측에 있죠. 한쪽이 들리면은 진행을 못한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그 다음에 템핑 롤러인데 이것은 강파로 된 드럼에 돌기가 50에서 약 150개 정도 부착된 롤러입니다. 돌기에 볼록볼록 튀어나온 돌기부를 설치한 롤러예요. 이것은 강력한 다짐을 하기에 효과를 얻을 수 있고 흙을 다지는 데 효과적으로 되어 있고요. 드럼 내에 폐유, 물, 모래 등으로서 부가 하중으로 능력을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짐 능력을. 종류는 시프트 푸식과 턴 푸식이 있게 되는데 양조식 롤러라고도 부르는 시프트 푸식 자체는 무겁고 속이 빈 드럼으로 돌기가 배열되어 있어 흙 깊이 30cm 이내의 것은 100% 다짐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90% 정도의 다짐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푸식은 표면을 지층에 20cm 넘는 연약한 지반에 사용하는 것이고 흙표면에 분쇄되어 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물 모양의 바퀴를 사용하며 흙의 유동을 억제되고 극경사 전압이 가능하다. 점토질의 다짐이 효과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특징이 나오는데 극경사에서 전압이 가능한 것, 즉 땅 다짐이 가능한 것은 턴 푸식이다. 사질토보다 점토질이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고 연약한 지반에 흙 쌓기에 사용할 수 있고 그물 눈 모양으로서 바퀴를 사용하기 때문에 흙의 유동 저항을 억제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흙의 표면층을 적당한 입자에 지름으로써 분쇄해서 다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동 롤러가 있죠. 이 진동 롤러는 이제 완전히 땅을 다질 때 쓰는 건데 진동 롤러는 자주식과 끌고 다니는 피견이식이 있어요. 용도는 제방 및 도로 경사지 모서리 다짐에 사용되고 흙, 자갈 등을 다질 때 효과적으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 중량이 가벼워도 진동에 의한 타격력으로 토사를 다지기 때문에 강한 다짐을 할 수 있고 진동에 의해 조종사의 피로감을 느끼고 장시간 작업은 곤란하다. 그러니까 이 진동로를 타면은 여러분들 식사하고 나면 금방 소화가 돼요. 흔들림에 의해서. 굉장히 배고프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진동에 의해서 조종사가 피로감을 느낀다. 그러면 자주식의 진동은 롤러와 휠 트랙터가 조합되거나 롤러 자체에 주행장치가 있고요. 기계식, 유압식, 공기식, 전자식의 기진장치, 진동을 일으키는 장치입니다. 기진장치는. 진동 발생 장치라는 거예요. 자, 기진장치가 설치되어 있고요. 자, 이 기진장치의 진동수를 바꾸기 위해서
무단 변속기, 단계 없는 변속기라는 거죠. 그다음에 기진장치의 진동수 변화는 엔진의 회전수를 이용하는 게 있는데, 이 회전수를 이용하는 것은 엔진의 회전수를 이용하는 게 있고, 엔진이 빨리 돌고 천천히 돌게 해서 진동을 일으키는 거. 즉 무게중심 자체, 바퀴의 무게중심 자체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다음에 편심추를 이용하는 것은 회전 속도를 변화시키거나 추의 편심량을 변화시켜 기진력을 증가하는 거. 원심추를 이용한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힘에 의해서 추를 벌리든가 해서 무게 자체를 한쪽에 더 부여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기진력을 높이게 되는데, 편심량을 변화시켜서 기진력을 증가하며 기어, 체인, 벨트 등에 의해서 구동이 됩니다. 자체 중량은 0.5에서 0.6, 속도는 1 내지 4km, 진동수는 분당 1500에서 3000회, 기진력은 5 내지 10톤 정도입니다. 그래서 진동 롤러 그러면 그냥 평탄하게 이렇게 굴러가는 게 아니라 퉁퉁 튀면서 통통 튀면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타이어식 롤러는 이건 이제 뭐 아스팔트 마지막 작업에 많이 쓰죠. 공기 타이어의 특성을 이용하면서 노면을 다지는 거고, 흙 아스팔트의 마지막 다짐에 효과적으로 쓰게 됩니다. 기동성이 좋고, 다음에 공기 압과 부하 중 조정 전압 능력을 조절할 수 있고요. 타이어의 배열은 앞바퀴가 다지지 못한 것이 뒷바퀴가 다질 수 있도록, 앞바퀴가 이래 있으면 뒷바퀴는 옆면에 떨어져서 설치가 되죠. 그러나 이 바퀴가 서로 겹치게 돼 있어서 안 다져지는 곳이 없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퀴 지식 방식은 고정식, 상호 요동식, 가동식, 이 종류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고정식이 있고 상호 요동식이 있고 가동식이 있다. 그래서 고정식은 X축에 프레임이 고정이 되어 있는 방식이고, 상하 요동식은 프레임의 X축 중심선에 지지되고 바퀴 자체는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도록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서 상하로 움직이게 해서 다져지고 안 다져지는 부분이 없도록 해주는 거죠. 가동식은 독립지지 방식으로 각 바퀴마다 독립되게, 그러니까 한쪽 타이어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땅을 다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타이어 롤러의 접지압은, 자, 접지압력 자체는 모래, 사질토, 그러니까 모래라든가 혹은 흙의 입자 자체가 이렇게 부서져 있는 게 있어요. 마른 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1.4에서 2.8, 점토가 많은 사질토는 2.8에서 4.2, 점토질의 흙 자체는 4.6 이상. 다음에 콤팩트가 있게 되는데, 이 콤팩트라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가? 통통 때려서 땅을 다진다라는 뜻이에요. 통통 때려서. 여성분들이 화장하실 때 콤팩트를 많이 쓰죠. 이렇게 화장을 하실 때 톡톡톡톡 이렇게 뭐 스펀지 모양의 것으로 이렇게 얼굴을 두들겨서 화장을 입히는 게 바로 그것이 바로 뭐가 되는가 하면 콤팩트라는 겁니다. 대부분 이제 트렌치 공사나 조그만 공사 현장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땅땅땅땅 때리는 게 있어요. 이걸 콤팩트라고 합니다. 이것은 평판식 진동 다진 기계고, 기진기가 평판 위에 설치돼서 그 무게 자체를 흔들어 줌으로써 진동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레머라고 하는 것은 엔진의 폭발력을 이용한 다짐 기계죠. 기관의 폭발력을 이용해서 지면에 두드림과 동시에 발력으로서 재두드릴 수 있도록 되는 거, 이렇게 돼 있고, 템퍼라고 하는 것은 소형기관의 회전운동을 왕복운동으로 전환해서 다짐 작업을 하게 되고, 진동판에 스프링을 설치하여 왕복운동에 의한 연속적인 진동이 발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8가지의 종류가 있죠. 그러니까 롤러 자체가 진동 롤러도 있고 마가담 롤러도 있고 텐덤 롤러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롤러에 타이어 롤러 해서 콤팩트, 레머, 템퍼까지 8개가 있다. 그럼 롤러의 동력 전달은 여기에서 이 동력이 엔진에서 만드는 동력이 어떻게 바퀴까지 가느냐에 따라서 나오게 되는데, 로드 롤러가 있고 타이어식 롤러가 있고 다음에 진동 롤러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 4가지를 다 하셔야 돼요.
자, 로드롤러는 엔진에서 메인 클러치 다음에 변속기, 감속기어, 차동장치, 최종 감속기고 최종 감속기어는 파이널 드라이브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바퀴로 갑니다. 타이어식은 똑같이 가되 변속장치에서 전후진 변환 장치가 있어요. 앞으로 갈 때 뒤로 갈 때 쓰는 거죠. 감속 및 차동 장치가 있고 최종 감속 장치와 바퀴를 통한다. 그 다음에 진동 롤러에서는 주행할 때는 엔진에서 메인 클러치, 변속 및 전후진 기어를 통해서 종감속기 바퀴로 가도록 되어 있고요. 땅 다질 때 진동을 일으켜서 다질 때는 엔진에서 기진용 클러치, 기진용 변속기, 기진기 바퀴로 갑니다. 유압 진동 롤러는 엔진에서 유압 펌프, 유압 제어 장치, 유압 모터, 자동 장치, 종감속 장치 바퀴를 순으로 간다. 각 주요 부의 기능 자체는 기관은 디젤 엔진에 사용된다 그랬죠. 디젤 엔진에 사용되고 디젤 엔진의 작동 원리라든가 이것은 엔진편에서 공통 과목에서 배웠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메인 클러치는 동력 전달 기구에서 클러치에 대해서 말합니다. 마찰 클러치죠. 건식 단판이나 또는 다판 클러치가 사용되고 요 근래에는 토크 컨버터라고 하는 자동 변속기에 사용하는 유체 클러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변속기는 마찰 클러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선택 기어식 변속기로서 2단에서 4단까지 변속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변속기를 쓰고 있고 토크 컨버터를 사용하는 것은 자동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후진 주행 속도가 동일하고 주행 속도가 빠르면 다짐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속도가 늦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행 속도가 느리면 다짐은 좋지만 작업 능률은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전후진 변환 장치는 변속기와 일체의 케이스에 별도로 설치돼서 마찰 클러치식 또는 도그 클러치식이 쓰인다. 도그 클러치는 디귿자형의 이렇게 요철이 있는 클러치를 도그 클러치라고 해요. 도그 클러치 그래서 요철형 클러치예요. 한쪽은 앞눈으로서 홈이 파져 있고 반대쪽은 볼록 튀어나와 있게 이빨로서 형성이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도그 클러치입니다. 도그 클러치가 사용이 되고 두 개를 마주보는 베벨 기어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해서 변속기 내 전후진으로 변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니언 베벨 기어와 차동 장치는 베벨 기어 자체는 변속기 부축에 설치된 피니언 기어가 베벨 기어를 회전시켜서 동력을 90도로 꺾어주도록 되어 있고요. 받고 양쪽 최종 감속 기어에 전달을 합니다. 머가담 롤러에서 조향할 때 차동 장치가 베벨 기어에 부착되어 작업하면서 방향을 전환할 때 골재 등이 밀리는 것을 방지하고 조향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롤러에서의 차동 장치는 회전할 때 조향을 원활하게 해주고 골재 등이 밀리는 것을 방지한다. 거기에 밑줄을 쳐놓으시면 돼요. 밑줄 쳐놓고 보시고요. 자동 제한 차동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서 바퀴가 들려 있거나 혹은 접지 면적이 떨어졌을 때 공회전하는 일이 없다. 최종 감속 장치는 기어 형식과 체인 형식으로 되어 있고 마가담 롤러는 기어식, 다음에 텐덤 롤러는 체인 형식을 사용합니다. 기어 형식은 피니언과 링기어로 구성되어 있고 피니언은 자동 사이드 기어와 엑셀축에서 동력을 받아 링기어를 구동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음에 체인 형식은 구동 스프로켓과 수동 스프로켓에서 구성됐고 구동 스프로켓을 자동 장치나 베벨기에서 동력을 받아 구동 바퀴에 설치된 구동 스프로켓을 구동합니다. 구동 바퀴는 롤러의 구동 바퀴는 모두 뒷바퀴다. 그러니까 구동 바퀴가 어느 쪽에 있느냐. 지금 여기서 각 주요부의 기능 자체는 지금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것은 없어요. 다만 구동 바퀴는 어느 데에 있느냐. 앞바퀴냐 뒷바퀴냐. 앞에서 얘기했듯이 조향바퀴는 앞바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구동바퀴는 동력을 전달해서 밀고 가는 바퀴는 뒷바퀴다 그랬죠. 바퀴는 주철재, 강철재 등으로서 되어 있고 여기에 밸러스트를 설치하거나 적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물통을 설치하기도 하고 또 통 속에 그러니까 롤 속에 공간을 형성해서 그 공간에 부가 하중을 채울 수 있도록 해놨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조향장치는
레버나 핸들이나 레버로 앞바퀴를 조향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전륜 조향이고 후륜 구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조작 방식은 수동식과 파워 스티어링식이 있습니다. 유압식이 있다. 다음에 엔진의 크랭크축 분리에서 동력을 받아 유압 펌프가 유압류를 제어 밸브로 전달하면은 제어 밸브는 조향 핸들 또는 레버에 연결된 통로를 열고 닫아서 유압 실린더에 전달 차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바퀴를 움직인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자체는 대부분이 기계식보다는 파워 스티어링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제동 장치, 브레이크 장치는 외부 수축식, 내부 확장식, 외부 수축식, 외부 확장식, 축제동 방식이 있다. 타이어식은 휠 브레이크에 사용되며 진동 롤러는 축제동 방식을 사용합니다. 지금 장비별로 구분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타이어식은 휠 브레이크, 진동 롤러는 축제동 방식의 차축을 잡아주는 방식이다. 그 다음에 이 롤러에는 살수장치라는 게 물 뿌려주는 게 있습니다. 물 뿌려주는 게 있는데 이 아스팔트를 다질 때 이 물 뿌려주는 게 없으면은 롤러에 아스팔트가 늘어붙어서 땅 다짐을 방해하게 되죠. 따라서 이 살수장치는 물뿌림 장치라는 거고, 아스팔트 다짐 작업할 때 아스팔트가 롤러에 부착되어서 매끄러운 작업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방지하죠. 아스팔트가 롤러에 부착되지 않도록 물을 뿌려주는 장치를 살수장치라고 하고요. 자, 이것은 종류가 중력을 이용하는 중력식과 펌프를 이용하는 압송식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 물펌프 압송식과 그 다음에 공기를 이용해서 공기에 의해서 압축 공기에 의해서 밀어내는 방식이 있게 되는데 대부분이 펌프 방식을 쓰고 있고요. 노즐 방식으로는 기계식과 전기식이 있다. 필요에 따라서 전기를 공급해서 개방해 주는 게 있고, 다음에 전기식이 있다. 다음에 중력식은 물탱크 살수관보다 물탱크 자체를 높은 곳에 놓고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원리를 이용하는 것, 수압을 이용해서 뿌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즉 물의 대류작용을 이용해서 물을 지면에 뿌리는 것을 중력식이라고 하고, 압송식은 물펌프를 설치해서 물을 뿌려주는 방식이죠. 그래서 압송식은 물탱크의 살수관보다 낮은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좋은 점이지만 물펌프 압송 형식으로서 크랭크축으로부터 직접 구동되는 물펌프를 설치해서 물을 강제 이송시키는 게 있고, 공기 압송식은 압축 공기를 이용하는 거죠. 크랭크축으로부터 구동되는 공기 압축기로 물탱크에 압축 공기를 강제로 투입을 해요. 물탱크에 공기압을 채워넣게 되면 그 압력에 의해서 물을 눌러버림으로써 물이 전달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 다음에 부가하중이라고 하는 것은, 부가하중은 롤러 자체 중량으로 다짐 압력 자체가 부족할 때 롤 속에 전압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철을 넣던가 물을 넣던가 폐유를 넣던가 아니면 모래 등으로써 무게를 증가시켜주는 장치를 밸러스트라고 합니다. 자, 마가담 롤러, 텐덤, 템핑 롤러 등은 물, 중요, 모래 등으로 부가하중을 높이고, 타이어식은 물탱크 용량에 물을 채워서 부가하중으로 쓰게 됩니다. 작업이 끝난 다음에는 부가하중을 제거해서 장비 자체가 항상 눌려 있지 않게 하다. 다음에 롤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중요 또는 폐유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물보다는 좋다라는 얘기죠. 롤러 다짐 방법은, 그다음에 다짐 작업 방법은 소정의 접지 압력을 받을 수 있도록 부가하중을 조절해서 다지고, 주행 속도는 일정하게 하고 급히 방향을 터는 것을 피하라. 그 다음에 2분의 1씩 매해 중첩되게, 그냥 맞물려서 계속 이렇게 한번 갔다고 그래서 그 간절을 피해서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반을 같이 물고 들어서 땅을 다질 수 있도록 해라. 구동바퀴는 포장 방향으로 진행하고 같은 위치에 정지하도록 합니다. 평탄지면은 가장자리에서 중앙으로 다짐하고, 경사노면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합니다. 다짐 속도는 2 내지 3km/h 속도로서 진행해 주라.
전후진을 조작할 때는 원활하고 정지 시간은 짧게 해라. 전후진의 방향 전환은 완전히 정지된 상태에서 하되 작업 구역을 벗어나서. 왜? 이렇게 굴러가다가 반대로 돌게 되면 그 변속된 위치가 파이게 됩니다. 그래서 바깥에 나와서 될 수 있으면 방향을 바꿔서 돌아가라. 자, 아스팔트 포장 다짐 자체는, 아스팔트 포장 다짐은 기초 다짐이 있고 2차 다짐이 있고 최종 다짐이 있게 됩니다. 기초 다짐은 혼합물에 고온일 때 텐덤 롤러로서 다지고, 2차는 타이어 롤러로 다지고, 최종은 텐덤 롤러로 다져서 아스팔트 포장을 마칩니다. 작업을 높이기 위해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기초 다짐은 120 내지 135도일 때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롤러 작업장치, 작업 요령까지 전부 알아봤습니다.